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테슬라 소란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세간의 화제로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여성인데요. 이 여성과 이 중국 경제 매체인 중국 매일경제신문에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겠습니다. 인터뷰 관련한 내용, 최근 2달 동안 사고가 난 이후 이 2달간 이 여성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과 의견을 덧붙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보면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이 여성, 테슬라에서 소란을 피웠던 장모모 여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테슬라 소란녀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권리를 찾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반드시 끝까지 내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제매체에서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식의 헤드라인을 잡고서 이 여성을 조금 권리를 신장해주는 듯한 그런 입장 보낸 것에 조금 중국 매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우선 지난 4월 19일에 크게 사건이 났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한 여성이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서 테슬라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이 하얀 티셔츠에 빨간 테슬라 모양이 되면서 그렇게 테슬라를 이제 지목을 해서 테슬라를 공격하면서 큰 소란을 피웠는데요. 이 소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테슬라 결함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방송에도 연일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빠르게 공식적인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했는데요. 이 사건 당사자인 테슬라 소란녀를 제가 소란녀라 지칭하고요. 이따가 나오면은 이 장량이라고 가명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29일 밤, 그러니까 지난 4월 29일 밤에 단독 인터뷰를 했고요. 이 여성은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이날 허베이성 정저우시에 위치한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일 것이고요. 테슬라 체험센터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을 가명 장량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람이 4월 19일에 상하이 모터쇼 혼란 피우기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 정저우시의 한 지역의 영업점 앞에서 이 사고 난 차량을 대놓고 차량 위에 올라가서 이 확성기를 가지고 시위했던 사진, 자료로 나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자료 사진을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장량은 테슬라에 대항해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의 행동이 좀 과격했던 점은 인정은 하는데, 그리고 행정처벌로 5일 동안 구류돼 있으면서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인터뷰를 해주는데요. 구류된 5일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허기가 지며 물을 마셨다. 밥 자체가 넘어가지 않았고 차를 한 대 샀는데 내가 이 지경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담담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을 당시만 해도 난 테슬라의 엄청난 광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테슬라 차를 사라고 추천도 했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량이라는 여성은요, 여기서 기사를 통계대로 보면은 조금 동정심도 생기고 감정이 호소하는데 제가 넘어갈 뻔 했지만 2달간 행적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블랙 컨슈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경제매체에서 이 사람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입장 보인 게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 매체를 보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 장량 부부는요, 3일 연속으로 정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이 정저우시 정동 뉴타운, 정동 신구라고 하는데 이 정동 뉴타운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곳의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량은요, 저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 2달 동안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전후 맥락을 모르면 이 사람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힘을 쓴 피해자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나오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기백은
보면 독립투사의 다름 아니지만 전형적인 블랙 컨슈머로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올해 상하이 모터쇼 첫째 날 장량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티셔츠를 입은 채 테슬라 차량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큰 소리로 테슬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만들고 이 관련 소식은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공장소에 소란 불인을 이유로 5일 동안 행정구류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장량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테슬라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2달간 행적을 보게 되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슬라에서 한 통의 전화, 한 건의 위챗 메시지조차 없었다면서 처음에 제가 상하이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단순히 테슬라 관리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하고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한 로컬 매체, 유명 경제 매체인데 거기에 대놓고 그런 식으로 입장을 드러낸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는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다 대고서 테슬라 항의 차량주가 왔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 관계자 아무도 나와서 나를 맞아주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차량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그 당시에 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부렸던 난동 그 전후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장량이라는 여성은 자칭 임신했다고 자신이 밝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한 것은 맞다. 소란스러운 현장 상황에서 한 명의 여성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부상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두려웠다. 그랬기에 임신을 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방어 기제로서 이제 거짓말, 임신했다는 거짓말 그렇게 상황 대처 빠르게 한 것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장량은 최초로 테슬라 측과 연락이 닿았고 정저우 푸타 지점에서 양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대답은 오직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점은 테슬라 직영점이고 본사는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지점의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하고요. 상하이 본사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먼저 신청을 해야지 관련 사항 답안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 장량이라는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판에 박힌 답안으로는 자신의 컴플레인이 이제 받아들여지기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상하이에 가서 직접 테슬라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자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D-Day가 설정된 것이죠. 2월 중하순에 사고 나고 2달 동안 자신이 컴플레인 걸고 이제 영업점에 가서도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4월 중하순에 개최된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렇게 단판을 보고자 이렇게 날을 잡은 것입니다. 네, 특히 주목할 것은요, 테슬라의 최신 공식 발표 중에 나온 내용이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장 여사 및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테슬라가 공식 입장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서 장량은 보면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현재까지 기간 동안 나는 매일 오전 테슬라 직영점에 가서 여기 참고 사진이 있고요. 소통을 시도했고 오후 6시에 그곳을 나오는 일정을 반복했다. 그 지점에서 일하는 판매 사원보다 내가 출근 시간이 더욱 정확했다라면서요. 나는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 누구도 나에게 답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 소란녀 사태로 테슬라는 차량 주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4월 22일 테슬라는 돌연 장량 차량의 사고 발생 1분 전 데이터를 공개 발표했다. 여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운전자의 마지막 페달 밟았을 당시 차량 속도는 118.5km/h였는데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은 뒤에 속도가 계속 낮아졌고 충돌 당시에는 48.5km로 낮아졌습니다. 장량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전방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이라면서요. 테슬라 측에서 밝힌 차량 가속과 위반이라는 것은 이 테슬라 그들의 주장일 뿐이며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단정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 장량의 아버지는 35년 운전 경력이 있으시면서 기본적인 교통 규칙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리고 한 가족의 생명을 두고서 장난을 치신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 차량 관련해서 안전사고, 결함 부분 그런 사고가 끊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이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조작 미숙으로 법정에서 판결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량이 한번 보면 참고 사진으로 이렇게 남긴 것 같고요.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이미 장량이란 사람 본인 자체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테슬라가 밝힌 장량이 사고 당시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외치기 전까지는 분명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침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2번 밟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차는 총알처럼 빠르게 돌진했다, 앞으로 돌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량은 그리고 또 테슬라가 제 개인과 가족의 동의 없이 공식적으로 차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따가 제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건데요. 2달간의 행정에서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이미 이 테슬라가 전해줬던 수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지만 그 데이터에는 브레이크 페달 변이, 가속 페달 변이, 모터 토크 등 관련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말장난인 것이 그는 이미 웨이보를 통해서 관련 수치를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장량이라는 여성은 계속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보면은 그는 테슬라가 최근 공식적인 성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차량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속해서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본인의 요구사항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면은 테슬라가 최초로 공식 사과 발표를 한 이후에 둘째 날인 21일 나에게 찾아와 전시장에 차를 밟아서 손상이 갔다. 배상할 의향이 있나 없나를 나에게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 이제 손상난 부분 누구한테 배상할지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처사인데 이것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 정동 뉴타운 지역에서 시장감독관리국이요, 다시 양측 간의 협의와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28일, 29일 감독당국이 장량 부부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30일 장량 부부와 테슬라 측 관계자가 정식으로 만나서 간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중국 관련 책임자는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 입장 같습니다. 현재 회사와 차주 양측은 조정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테슬라도 빠른 시일에 이 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제3자 검증이 빠르게 진행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장량은 우선 테슬라 부사장 타오린이 공개석상에서 나에게 그녀는 테슬라로부터 거대의 배상금을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왔으면 한다 면서요. 만약 증거가 없다면 타오린 부사장은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테슬라는 현재까지도 완전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이 빠른 시일 내로 사고 발생 전 30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기를 바라며 이것을 토대로 내 의문점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호환무치고요. 안하무인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쭉 나올 이 사람의 2달간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테슬라가 차주 허락도 없이 차량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나는 중국 정부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개인의 권리가 그에 응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고 이제 전후 관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 차주 장량이라는 여성과 소통을 하려고 2달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3자의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계속적으로 불합리하게 이 영업종에 와서 방해하는 행위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블랙 컨슈머의 모습이고요. 중국이 했다고 보기보다 어느 나라에도 이 소비자 봤을 때 악덕 소비자, 갑질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언론에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요. 테슬라 소란녀와 테슬라 2개월 행적에서 준비했습니다. 2월 21일 테슬라 소란녀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341번 국도에서 이렇게 사고를 맞았습니다. 2월 21일이고요. 거의 2달 전후 전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운전자 아버지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으며 이렇게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발급을 받았고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특유의 인장 이렇게 찍혀 있고 보시면 되고 2월 22일 새벽 이 장량이란 여성은 허난 셔이 자동차 서비스에 사고 차량을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5일 최초로 차량 봉인하고서 모든 사람의 접촉을 금지하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네,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2월 27일 장량과 테슬라 관계자 유선 통화 시도했고요. 이 사고 시 관련 데이터 제공했습니다. 그러고 장량은 차량 접근 금지를 지속했습니다. 장량은 테슬라가 데이터 조작할 수 있고 신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형식의 검사 진행을 거절한다고 3월 5일자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이 여성은 다시 한번 모든 검사 진행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3월 6일자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차량 수거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의료 비용,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영업점 앞에서 방해하면서 정상적 영업에 차질을 끼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테슬라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제3자에게 검사 맡기자 그러면서 협의를 시도했는데 이 사람은 여성은 무작정 그러니까 제3자 검사하면 조작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3월 9일자 지방정부 관계당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양측 조정을 추진하면서 테슬라는 제3자 검사 추진을 다시 한번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장량이란 여성은 또다시 제3자 검사 진행 동의하지 않았고요. 결국 당국자 권유하에서 제3자 검사기관 검사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돌연 이 여성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사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테슬라와 통화에서 공개된 데이터 자신이 먼저 직접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월 11일자이고요. 민물에 무슨 산호니 하면서 웨이보에 이제 아이디도 눈에 띄고 쭉 해서 이렇게 118.5km, 그 다음에 48km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여기 황영광생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고 쭉 가속된 상태에서 100k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속도에서 지속되면서 차량 사고가 났다. 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간접 체험이고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그리고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소란녀의 특징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꾸민 모습, 깔끔한 모습으로 봤는데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관종,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웨이보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관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사안 처리에 치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했는데 이미 자신이 웨이보에 공개적으로 테슬라에서 전해준 수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곧 드러날 거짓말, 동정에 굉장히 호소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계산에 능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맨십, 똘끼, 뻔뻔스러움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면 아주 좋겠다. 섭외 1순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배후에서 어떤 세력이 작전 설계를 해둔 것은 아닐까? 나쁜 의도로 이런 일 꾸미면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상당히 억측이고요. 어쨌든 이 여성이 블랙 컨슈머라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소비자로서의 갑질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이 전후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월 중하순에도 이 테슬라 소란녀의 이 소란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다시 테슬라 정저우시 푸타먼 영업점에 와서 이 확성기를 들고서 영업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사고 차량을 밀봉하고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3월 21일 다른 사람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행적을 했는데요. 안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겼을 것입니다.
또 이제 가관인 행색이 또 드러납니다. 정저우시 다허 모터쇼에 가서 이 사고 난 차량을 들고 여성 모델 2명을 이렇게 섭외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여성 모델 2명을 섭외하고 사고 차량 앞에 서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들였습니다. 4월 17일 그는 사고 차량을 정저 화펑물류 자동차 산업원에 끌고 와서 다시 확성기를 들고서 이 테슬라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12시 다시 테슬라 정조 푸타먼 영업점에다가 사고 차량을 주차하게 됩니다. 네, 이 여성은 정말 바쁜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4월 19일 세간의 화제가 된 테슬라 소란녀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자신을 임신 3개월차 여성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주작을 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사건을 잘 만들어 갔던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월 22일 이 장량 남편과 연결을 시도했는데 답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는 사고 발생 전 30분 차량 관련 데이터를 이 장량이 차량을 구매했던 당시 등록했던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테슬라 소란녀 사건을 보면서 윤지호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언론이 이해 세력과 결탁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결론을 내밀면 결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간 세상인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여사, 이 장량이란 여성이 자신의 그런 소비했을 때 테슬라 사고로 인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고자 이렇게 추진한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최근 모양새입니다. 춘추전국시대, 그 춘추전국시대로 볼 수 있는 전국시대의 무한 경쟁, 중국 전기차 시장 파이를 두고서 이런 경쟁의 무한한 시대가 도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영미권 언론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보면은 Beijing's campaign to rein in Tesla has begun. 이 베이징 중국 정부의 이 테슬라를 향한 고삐를 조이는 그런 캠페인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영미권 언론은 테슬라의 중국 내 입지가 약화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기사를 한 건 냈습니다. 보면은 중국 정부 테슬라의 고삐제에는 캠페인 시작된 듯하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중국에서 차량 판매할 수 있는 시간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제 세 개로 묶어서 보게 되면요. 중국 정부가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판매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Experts say it's clear Beijing is trying to give Tesla a bad name so domestic rivals can catch up.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중국 경쟁 업체들이 따라잡도록 노력할 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란녀 사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잡음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소란녀, 테슬라 이미지 타격받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난 1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보였는데요. 중국 당국 입장 그리고 중국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업체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배 아파서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리오토 이제 젊은 CEO 41세 CEO가 있는 리샹이라는 CEO가 있는 리오토 직원이요. 여기자 이제 안면이 있었던 여기자와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자의 모욕주는 언행했다고 여기자가 사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토는 직원을 해고했고요. 이 여기자는 리오토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두고서 리샹이란 CEO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웨이보에다가 자신 입장을 드러냈다가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삭제한 이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소란녀 사건 당일 여성이 탑승했던 차량은 니오로 밝혀졌습니다. 니오도 곤욕을 치르면서요,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1등 기업 테슬라, 그리고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우는 이제 니오까지 얽혀든 사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 중국 한 여성이 이제 테슬라 차량의 사고로 이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고요. 네, 그러면서 화웨이는요,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하고 상하이 모터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치렀습니다. 또한 여러 IT 플랫폼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속속들이 진출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투자를 피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분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투자를 피한다면 아마추어가 아닌가도 생각은 됩니다. 말 많고 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시장 내 관심도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제 나빠지고 손해를 볼 확률은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 종목 공부하는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고요. 그렇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불합리한 현실에 불만만 표현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곳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상당히 부각되고요.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 좋아지지 않은 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합리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야기되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 중국 시장이라는 곳에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것이 더욱 건설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면요, 이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익을 얻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차별화해서 이익을 보는 곳에서 자신의 자산을 이제 투입하고, 그걸 가지고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국의 테슬라 견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에 대한 견제도 상당함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분명 이것은 꿈보다 해몽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런 이제 인과관계 없이 단순히 테슬라와 니오가 이렇게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화웨이는 상하이 모터쇼 계기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배우를 화웨이로 보는 것은 좀 억측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음모 이론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이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관점을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테슬라 소란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도 이 사안을 통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 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국제 패권 다툼의 다툼으로 인한 그런 사안들, 굉장히 미로처럼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길게 한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전기차 시장, 이제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요. 그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종목들,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 분명히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